(24년 12월) 달에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봐도 웃기죠? 그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갖고 소통을 통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한 경사 MC 김대성입니다. 네, 대단한 경사의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직접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 대단한 경사. 대단한 경기도 사랑해. 네. 호흡이 잘 맞네요. 그럼요. 네. 마치 짠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네. 대단한 경사에서 오늘도 경기도 도민들의 어떤 그런 가려운 부분을 빡빡 긁어줄 효자손 같은 이야기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경기도의 알짜배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대단한 경사. 오늘도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줄 LG 헬로비전의 히든카드 이재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필입니다. 네, 그때보다 훨씬 더 멋져지셨습니다. 나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 좀 꼬이는 거 봐서는 좀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해봐야겠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이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윤춘식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포천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위원님, 네. 저희가 있는 곳은 조금 새로 지어진 냄새가 살살 풍기는데 네. 이 곳이 어떤 곳이죠? 맞습니다. 이곳은 지난 6월 10일 새로 문을 연 곳인데 예담체라고 우리 국민과의 도민과의 열린 소통 공간입니다. 혹시 여기 LED가 열리는 거 보셨어요? 아, 저기요? 저 뒤에가 네네네. 저게 저는 열리는 거 못 봤어요. 아, 보셨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VCR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설명이 나갈 텐데요. 저희 공간에서 이제 또 열려서 밖으로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또 아까는 새로운 새 냄새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새로운 냄새가 나거든요. 또 저기 포천 또 우리 의원님 지역은 또 오래된 냄새가 나는 곳이죠.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포천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서요. 우리 천혜의 자연 경관을 많이 갖고 있죠. 산정호수, 백운계곡, 그다음에 한탄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부한 역사와 그 전통의 그런 문화 활동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무궁무진한 그 미래가 꿈꾸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가지고 오늘 그 의원님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네, 오늘은 이제 경기 도민과 포천 시민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서 우리 여러분들께 그동안 이제 저의 그 의정 활동 홍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좀 어려운 정책이라든가 우리 의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단한 경사 시작합니다.
대단한 경사의 첫 번째 코너 경사난 이야기입니다. 네, 경사난 이야기는 의원님께서 여지껏 또 이렇게 진행해온 안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낸 안건들을 말하는데요. 네네네. 우선 첫 번째로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한 건 분만 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건입니다. 분만 취약지 임산부라는 거는 어떤 곳에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 포천, 연천, 가평, 그다음에 양평, 안성, 여주 이렇게 6곳이 분만 취약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산전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분만을 위해서 이동하시는 분들께 이런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작년 7월에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25년에 진행하겠다고 해놓고도 4월 달이 돼서야 이제 진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불명확해서 많은 그 도민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죠. 25년 1월 1일 이후에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만 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네네네. 이 들어봐도 웃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작년 24년 12월 달에 임신이 확인된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왜? 202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듣고 제가 좀 황당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과 우리 도민들께 많은 좀 질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니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경기도의 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하고 또 이제 담당 부서와 같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 시행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확대하신데 또 의원님이 일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다고 좀 시민들이 네네. 얘기는 하시나요? 그 확대된 내용에 네네. 대해서. 저는 25년도 1월 1일 이후에 임신이 확인된 사람만 됐다가 24년 12월 이전에 확인된 분들도 다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 혜택의 숫자도 많아졌지만 또 형평성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원 혜택자가 많이 늘면서 지역에서 환영의 목소리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개선 네. 대책에도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그 배경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둘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이런 출산 정보 등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러는 성토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갖고 의회에 와서 이제 담당 부서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소통을 통해서 그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뤄낸 또 결과도 네, 맞습니다. 됐네요. 맞습니다. 그게 또 참여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법도 한데 네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또 경사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한 건 찾아가는 게임 과몰입 상담 서비스 건입니다. 찾아가는 게임 과몰입 상담. 저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과몰입하실 것 같이. 지금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예전에 진짜 예전에. 한 이거 정도 쓴 적이 있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쓰셨네요. 네,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네네. 의원님께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하거나 확대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제가 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이제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게임 과몰입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지금 의회에 와서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그 상담소가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된 곳에서도 좀 더 원활하게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 상담소가 없는 곳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상담 확대를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그럼 시행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11곳이 상담소가 지금 없습니다. 협력체가. 그래서 이 11곳은 담당자들이 나가서
찾아가서 잘 치유해주고 또 사실은 여기에 찾아온다는 게 학생들로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좀 집중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예산도 상담 비용을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전액 지원해서 이 학생이 게임 과몰입 및 그런 비슷한 것에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게 보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보다 안 하는 학생을 더 집중적으로 맞아요. 네네. 과몰입하고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신청을 없거든요. 안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저 몰라 어떻게 알아. 근데 부모님의 네네네. 지금 도움이 좀 아무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학생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자기는 나는 과몰입 아니야. 내가 왜 그럴 수 있죠. 신청해 이렇게 할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약간 금연 같은 거네요. 금연 상담처럼 네, 난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그쵸, 생각하지만 그죠?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 개선돼 가지고 네.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좀 앞으로 더욱더 좀 집중돼서 더 많은 투자로 예산으로 좀 많은 학생들에게 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 활동하면서 최고의 찬사죠. 그 도민들, 시민분들께 고맙다,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걸 바탕으로 원동력으로 또 다른 일을 또 추진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진짜 앞으로 그 임산부와 청소년까지 전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선보이고 있어가지고 경기도의 내일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코너는요, 경사날 이야기입니다. 네, 경사난 이야기에서는 또 조례를 마쳤거나 어떤 일이 또 시작된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코너는 진행 중인 조례나 또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또 어떤 변화가 경기도를 기다리고 있을지 첫 번째로 만나볼 안건은 어떤 안건이죠? 네, 첫 번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입니다. 아, 이 조례안은 또 어떤 조례인가요? 네, 지난 6월 달 정례회 때 이제 통과된 조례인데요. 요즘에 AI와 디지털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런 정보 보호를 위한 그 솔루션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나서서 우리 건강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보 보호 컨설팅을 해주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주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지금 잠깐 주셨는데 좀 세밀하게 이 조례의 좀 주요 내용을 설명을 좀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정보보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활용가 가능한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행정에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것 역시 포천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신가요?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요,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정보 유출을 좀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이 보안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신뢰받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례가 많은가 봐요. 중소기업도. 사실 경제적 여건 내지는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정보 보호를 위한 그런 것들을 갖추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조례 역시 또 의원님께서 몸으로 또 느끼시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또 만드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또 안건을 꺼내볼까요? 두 번째 네. 안건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안건 AI국 쇄신을 통한 경기도 AI 정책 실효성 확보건입니다. 네, 이 경기도가 사실 전국 최초로 AI국이라는 걸 또 네. 신설을 했습니다. 그 어떤 곳인가요? 예, 이제는 AI, 뭐 인공지능이 생활로 들어온 게 이제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AI, 인공지능을 리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AI국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산 배정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활발한 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게끔 예산 확보 및 뭐 인원 확충 등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쇄신은 이제 예산 확대 그리고 이제 인력 충원 정도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네. 변화되는 모습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은 건전한 재정 확보를 통해서 내년 본 예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AI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의원도 혹시 AI를 좀 자주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AI가 어디 행사장 가서 인사말 할 때 갑자기 왔는데 인사말 시킨다. 그럼 톡톡 하면 아주 그냥 짧은 3초 만에 딱 비서네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1인입니다. 아, 네.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또 의원님이 AI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들 서운해하시겠는데요. 너무 착 이렇게 잘해주면. 네. 그래서 이렇게 또 AI국이 쇄신이 돼서 경기도가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AI 관련된 기업도 많다라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더 많은 경사가 날 경기도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한 경사의 마지막 코너 경사 날까 시간입니다. 현재 지역구의 문제점을 의회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지역에 경사가 날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코너인데요. 이 시간은 이재필 기자님께서 단독으로 준비하신 만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포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 등 약 2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포천 시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백영현 포천시장은 70년 넘게 포천 시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만큼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포천 지역 내 주요 사격장 3곳을 한 곳으로 집적화해 운영하고 나머지 부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 줄 것을 적극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나올 거고 우리 포천에도 성장 동력이 나올 거라는 판단인 겁니다. 시민 대표로 토론회에 나선 강태일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 대책위원장은 사격장에 있는 한 똑같은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 앞에선 김용태 국회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특별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은 군 사고 시 대응 및 복구 체계를 규정하고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훈련 영향 지역에서 국방부 차원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이익을 지역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군 사고,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때. 이번 시민 대토론회의 핵심 문구였습니다. 무관심에 지친 포천 시민들은 이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게 지난 3월에 발생했던 그 포천의 오폭 사고 관련인데요. 당시 진짜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지역은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사건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 사고가 나자마자 거의 1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말 그대로. 포천은 이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거의 70년 넘게 희생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가가 정말 책임을 이제는 앞장서서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천 지역에는 많은 군부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군 관련 사고가 연이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도 강하게 있었거든요.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좀 현장 수습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성남 의원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상과
빠른 복구를 좀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조치를 취해 주신 건 있는데 그 후속타가 아직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현수막만 잔뜩 걸려 있더라고요. 거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라 아마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여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참혹한데 뭐냐면 그 100만 원씩 준 게 다예요. 경기도 100만 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100만 원씩 준 게 다고 집은 제대로 아직 고쳐지지도 않고 아주 긴급 복구만 된 상태거든요. 심지어는 거의 완파된 집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고쳐주거나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고 뭐 보상 비용 산정 문제가 방법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러고 그 집이 완전히 부서진 분들은 인근의 군 아파트에 가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데 깨끗하고 뭐 어떠더라도 자기 집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빨리 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일부 시민분들은 자비로 먼저 고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그럼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정부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 부분이 그냥 배상 시나리오대로 뭐 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럴 때 긴급하게 복구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좀 생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은 또 그런 게 제도적으로 또 고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경사 날까 하고 궁금했던 물음표가 경사 났네 느낌표가 되는 그날까지 대단한 경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사날까였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좋은 네.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 의정 활동도 홍보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홍보를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좀 적게 한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들고 예. 저희도요. 다른 분들 막 한 20분씩 이렇게 자기 홍보를 2시간씩 녹화를 하셨는데 2시간 반씩 제가 그 녹화하셨는데 고충을 알기에 그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핵심만. 다이제스트하게 진행했습니다. 좀 이렇게 홍보할 게 좀 적었던 부분은 아니고 그냥 그건 아니죠. 많은데 너무 네.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까 봐. 그러면 안 잡아먹을 테니 하나만 더 다시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또 저희 도민들을 위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또 시민분들께 네. 끝으로 또 앞으로는 또 어떤 네. 계획으로 더 열심히 하실지도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계획은 뭐 따로 없습니다.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 11대 도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후회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항상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남고 싶고요.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듣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우리 포천 시민분, 경기도민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윤충식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또 많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더 다양한 경사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단한 경기도 사랑의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사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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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났어. 사랑하는 이섭이 엄마, 밖으로만 돌아치는 이 남편을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우리 두 아기들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사랑해.